외부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자료를 또 송부합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인원한테 한 번에 EDM을 보냅니다. 네. 이런 일들을 내 집사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럼 저는 일찍 퇴근을 해서 그렇죠. 가족과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직장인들의 적이라 할까요? 듣기만 해도 불편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야근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일로 업무가 연장되면 능률도 떨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야근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명 프로 야근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RPA 기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모티브 이문영 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문영입니다. 저는 소프트모티브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에 있고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RPA 제품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소프트모티브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2005년에 설립됐으니까 15년 정도 된 회사이고요. 네. 특이하게도 그리스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아, 그리스요? 네, 지금도 많은 개발자들이 그리스에 있고요. 현재 15년 되다 보니까 고객사로 보면 전 세계 한 9천여 고객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경험을 쌓아놓고 있고요. 한국은 올해 투입돼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궁금해져요. 네. 한국의 지사장님으로 처음에 임명이 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점을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 예, 제가 인터뷰하면서 첫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네. 그리스에서 한국에 도입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싶은 건지 굉장히 의아했고요. 네. 사실은 RPA 자체도 그렇지만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마켓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1차는 특이하게도 한국 지사가 제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이고요. 네. 그 다음에 APEC 전체를 통틀어서 첫 직원입니다. 그만큼 본사 입장에는 큰 모험을 한 것이고 일종의,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본 것이죠. 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2007년도에 본사가 전화를 한 통화 받게 됐는데요. 네. 한국의 한 모 은행에서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교육을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죠. 아, 그래서 먼저 한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는 반가우면서도 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쵸. 라고 해서 의아해하셨을 것 의아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네.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2년 정도 됐죠? 지금까지 한 260카피 정도를 오, 구매하셨어요. 네.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네. 그 후에 누구시냐면 KB금융그룹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제품이 어떻게 보면 IT분들이 아니셨어요. 네. 현업분들이 오셔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KB금융그룹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네. 본사가 이제 한국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52시간이라고 하는 그쵸.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차차 또 질문을 해보고요. 네. 먼저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했어요. 네. RPA 기술. 이 기술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용어부터 한번 보시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로보틱은 기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세스는 과정, 경로이죠. 오토메이션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움직이는 네. 결국은 규칙적인 어떤 경로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혹은 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집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저택의 집사. 그러면 집사는 어떤 일을 보통 하죠? 손님이 오시면 응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고 네. 제가 오늘 입고 갈 옷을 추천해주고 또 외부 올 사람들이 약속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죠. 이 집사가 제 데스크탑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제가 늘 상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늘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그쵸. 정해진 내용이 정해진 포맷입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자료를 또 송부합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인원한테 한 번에 EDM을 보냅니다. 네. 이런 일들을 내 집사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럼 저는 일찍 퇴근을 해서 그렇죠. 가족과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컨셉적인 부분입니다.만 네. RPA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네. IP 기술 자체가 약간 워라밸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IP 기술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역사적으로 IT 기술들을 도입해서 뭔가 효율을 얻고자 하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여러 트렌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몇 가지가 안 됐는데 그 중에 좀 살아남은 것이 이제 ERP입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 해서 모든 리소스들을 회사가 잘 게더링하기 위한 프로세스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게 이제 BPM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나 또는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플러스 AI 기능까지 들어가면서 네. RPA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RPA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했던 원래 RPA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존에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기업이 하고 싶던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EO들 입장에서는 와닿았던 메시지가 초기에 인력 절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죠, 사실. CEO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이 번쩍 띄었던 그렇죠. 메시지였고요. 네. 그럼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내가 야근은 안 해도 되고 주말 근무는 안 해도 되고 라는 메시지가 또 크게 와닿았죠. 네. 물론 이 두 가지 다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몫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2, 3개월 안에 RPA는 구축이 끝나고 또 정량적으로 투입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당장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안 썼다. 네. 그렇게 정량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을 데이터화할 수 있고 그래서 투입된 거 대비 정량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력적인 메시지가 있고 네. 그리고 그거를 투입해서 결과 넣을 수 있는 ROI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렇게 쭉 예시도 들어주시면서 네.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단순하게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IPA 기술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단순한 컨셉입니다만 사실은 또 진행하는 입장에는 네. 여러 가지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네. 진행 과정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 5개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네. 구축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는 이제 인터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하는 대상은 다 현업분들이고 각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시는 전문가분들입니다. 기업 내. 그래서 부서별로 회계부서, 구매부서, 영업부서별로 각각 담당자분들 전부 인터뷰를 합니다. 네. 하면서 정보를 모으고요.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찍어서 같이 공유하고 네. 디스커션 하고요. 그 기간이 한 2주, 3주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제 RPA 툴하고 그 있는 프로세스들하고 매핑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구현 가능한지 네.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사실은 몇백 개가 모였다가 사실은 한두 개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까지는 툴로 적용하지 않고 네. 프로세스만 조금 바꾸면 된다라는 경험을 바꾸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RPA를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BPM 과정을 스스로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좋은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구축 과정입니다. 구축 과정은 실제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툴을 가지고 현재 만들어 매핑했던 것들을 구현하는 작업이고요. 네. 이 과정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5주 내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업무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업무를 하느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테스트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해서 내부 연동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상 없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 하는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이 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정은 배포 과정이고요. 실제 운영자하고 개발자 운영하는 운영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전달드리고 내부에 전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로 한 20개 업무 정도를 보통 했을 때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네. 시간이 보통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5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IPA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네. 강점은 네. 무엇인지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IT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동일했습니다. 네. 뭐냐면 효율성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디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보고 싶어서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맞추고 싶고 또 전반적으로 IT를 통해 사실은 비용 절감을 하고 싶은 목표도 굉장히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추가된 요즘의 부분은 역시 직원의 만족도도 있습니다. 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직원의 만족도까지 높아질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 어떤 솔루션이건 계속 그 부분에 도전을 했죠. 역사적으로. RPA도 역시 도전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나온 솔루션이고요. 그런 목표들, 사람이 필요한 여러 필요성들을 맞추기 위한 목표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연동해서 기간 시스템들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입을 해서 사실 ERP라든지 BPM이나 혹은 전체 뭐 차세대 시스템 이런 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네. 기간 시스템 변경할 일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얻고자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비용 절감, 효율화, 만족도 이런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치고 또 거기에 지루하다 보니까요. 그런 업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기계의 장점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 24시간 혹은 365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지속성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규칙 기반. 사실은 이 로봇이라고 하는 저희 그 RPA 제품을 설치하고 나면 이 친구는 규칙을 잘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 내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예외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내부 안에서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기능에 잘 부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일은 사람이 많이 처리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네, 네. 그렇다면 RPA 기술을 통한 업무 처리 특징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인간이 하는 기능 중에 기계적인 업무를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흔히 PC를 사용할 때 쓰시는 카피 앤 페이스트,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네. 그 다음에 검색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을 모방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없는 업무 365일은 아주 잘 돌아가는 특징이 있죠. 분명히. 네. 하지만 조금 단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은 역시 아직은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서 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제 팝업 창이 뜹니다. 네. 네, 그럼 팝업 창이 뜨면 저희는 알죠.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그렇죠. 혹은 무시하고 넘어가죠. RPA는 그 팝업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인식을 합니다. 아, 네. 주인이 주시하지 않은 일인데 어떡하지? 네.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시 사람이 또 해야 네. 그래서 되나요? 이제 그 대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 수차례 반복을 하게 한다든지 아. 예를 들어서 20번, 30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그럴 포스를 대비해서 네. 사람이 팝업 창에 뜨니 그 팝업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하세요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지시들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조금 네.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네. 또 하나는 모든 패스워드를 사실은 RPA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들어가서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을 열려면 아이디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이 하는 어떻게 보면 보안 사고보다는 오히려 이 로봇은 훨씬 큰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보안 체계로 봤을 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하시는 고객이 좀 있으신데 네. 물론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다닙니다. 로봇끼리 교환은 합니다만 내부 보안 시스템과 연계해서 보안 체계를 갖춰가는 것,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RPA 이후에 네. 또 하나는 이제 혹시 TMI라고 하시나요? Too Much Information. 네. 검색을 하게 하면 이 친구는 지치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검색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굳이 알지 않아도 굳이 되는 것까지. Too Much Information. 네, 역시 TMI. TMI입니다. 그래서 경로를이나 과정이나 또는 한계를 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RPA를 도입하기 전하고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것이고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사람이 RPA에 맞춰줘서 혹은 우리가 효율성을 얻기 위한 부분 때문에 조금 변경해야 될 걸 이나 감안해야 될 것 조금 있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안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계속해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요. 좋아지고 네. 발전되겠죠.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RPA 적용 대상이 따로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하는 데스크탑 서버에서 하는 업무들의 대부분은 네. 다 RPA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노동 집약적인 반복 업무, 대량 데이터, 정해진 규칙 업무 이런 데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사실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예외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팝업창도 마찬가지고 네. RPA가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효율성은 떨어지게 그렇죠. 되죠. 그다음에 지나치게 복잡한 업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인데 예를 들면 이미지, 네. 보이스 같은 부분은 아직 검색을 하거나 그렇죠. 관리하기가 AI 기술 자체가 조금 어렵죠. 아직은 발전을 더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OCR이라고 해서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스캐닝 같은 겁니다. 문서의 스캐닝부터 하는 작업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네. OCR 자체에서 인식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과정이나 매핑 과정에서 일단은 조금 제외하고 가는 경우들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산업군에 네.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서 이제 KB금융그룹에 첫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을 넘어서 이제 타 산업군으로부터 네.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금융권은 문서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으시고 대외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협력 업무가 금융권이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 과정들을 진짜 구축을 하셨고 이제 검토하고 계시고요. 이제 차차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로 갈 이유는 문서 처리 말고도 이제 웹상에서 처리할 일들 혹은 ERP 연동, 네. 내부에 있는 ERP 시스템들의 연동 또는 뭐 인사 시스템, 회계 시스템 연동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별로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선 공공까지의 부분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아마 케이스들이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네.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발전 계획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발전할까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발전은 분명히 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대부분의 업무들은 아주 초기 업무 부분까지 적용을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전체 업무를 보면 한 10% 정도 이내로 현재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에 확산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올해 이후부터는 전사 적용 이런 업무들이 아마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기종 제품들 간의 어떤 그 한 고객 내에서 존재하는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품 간의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혼합되는 기능 형태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과 RPA, 뭐 블록체인과 RPA 혹은 데이터 그 시각화 툴과 RPA 이런 식으로 기간 시스템과 연동하는 RPA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RPA 자체의 효용성 플러스 기간 시스템과 연동하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네. 아마 일종의 보조제 역할로서 충분히 RPA가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인터뷰를 보시고 또 네. 이전에도 IP 기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입장으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경험을 먼저 한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히 지금까지 한국에 도입된 케이스가 한 2, 3년 됐는데요. 2, 3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RPA 첫 번째 단계의 도입이었다고 보여지면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큰 웨이브가 지났고요. 두 번째 도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구축 방법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빅뱅이나 서버 중심 방법론을 선택을 하셔서 파일럿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권장을 드리신 방법론은 스타트 스몰이라는 작게 시작하자는 방법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RPA 대상되는 업무들이 프로세스가 어디 있냐를 살펴보면 네. 70% 정도가 데스크탑에 있고요. 나머지가 서버나 다른 쪽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대상들은 데스크탑이었고 하지만 진행하는 RPA 전체 프로젝트는 서버 중심이나 빅뱅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축하는 과정들도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하는 부분도 또 전체적인 업무하고 연관성 때문에 서버 중심이다 보니까 약간의 리스크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저는 이제 스타트 스몰, 작게 시작하는 방법론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도 굳이 데스크탑에 있는 업무들을 서버 중심으로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네. 서버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빅뱅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 업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수억 정도를 비용을 지출을 하셨어요. 프로젝트에. 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 스몰로 하시게 되면 뭐 최대는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네. 굳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나 업무들이 프로세스가 데스크탑이 있는데 서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하실 보다는 RPA가 어차피 경험을 해서 또 확대하는 방안이라면 작게 시작을 해서 그러한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법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보셔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있구나, 또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저는 스타트 스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방법론을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모티브 이문영 지사장님과 함께 RPA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젠 인간과 또 기술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대 속에서 RPA를 통한 더욱더 편리한 세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돌발 질문! 네. RPA 기술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자동화시켜주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RPA 솔루션 성능과 또 사용자의 역량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고객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하시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사용자의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솔루션 간, 제품 간의 어떤 차별성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실제로는 현업 담당자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관여해서 하느냐의 프로세스의 성패가 달려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은 수행자의 능력과 경험입니다. 아주 좀 더는 이 현업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제 RPA의 어떤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계속 저는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RPA는 하나의 툴이고 이 제품 자체가 스스로 진화는 못하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IT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은 현업분들이 업무 개선을 통해서 툴을 이해하면서 이것도 적용돼 저것도 적용돼 이렇게 하면서 진화가 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RPA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아마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RPA 솔루션의 성능과 또 인간의 그런 역량이 정말 같이 시너지 효과가 가장 베스트겠죠. 네, 가장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짧게나마 RPA 솔루션에 대한 제품 설명보다는 전반적인 개념 말씀하고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베타뉴스의 이러한 좋은 컨텐츠 책 먹기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간략히 요약을 좀 드리면 일단 결국 RPA는 이 직원을 대체하는 솔루션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업무 기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 그 다음에 어떤 구축, 그 다음에 구축에 들어가는 파트너 혹은 솔루션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한번 RPA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RPA 세계로 빠져보시면 좀 더 많은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 편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